여러분들 떡볶이 좋아해요? 선생님은 엄청 좋아하는데요. 만드는 방법도 알고 있나요? 한번 같이 살펴볼까요? 안녕하세요, 백종원입니다. 물 넣어주시고, 간장은 진간장이에요, 당연히. 간장 넣으시고, 여기서 중요한 건 설탕하고 간장하고 고추장하고 고춧가루 비율이 제일 중요해요. 설탕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요. 제 잘못 아니에요. 원래 그렇게 먹는데 어떻게 해요? 자, 고추장. 여기서 잘 몰랐던 부분이 떡볶이 하면 고추장만 들어갈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아닙니다. 고추장 일부 들어가고 고춧가루가 들어가고. 자, 이래놓고 고춧가루 2가지. 고추장하고 고춧가루 비율이 제일 중요해요. 고추장은 80g, 굵은 고춧가루 20g, 고운 고춧가루는 30g이 필요하대요. 그런데 만약 선생님이 친구들을 초대해서 양을 더 많이 해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이번 수학 시간 76쪽, 77쪽 D를 알아볼까요를 공부하면 떡볶이를 만들 때 얼만큼의 비율로 고추장과 고춧가루를 넣어야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지금부터 1번부터 함께 공부해 볼까요? GN의 모듬은 물 3컵과 포도 원액 2컵으로 포도주스 1병을 만들었습니다. 물의 양과 포도 원액의 양을 비교하는 방법을 알아봅시다. 포도주스 1병을 만들기 위해서 물은 3컵, 그리고 포도 원액은 2컵을 사용한다고 하네요. 자, 그렇다면 물의 양과 포도 원액의 양만큼 컵에 색칠을 해보라고 하였습니다. 자, 먼저 포도주스 1병을 위해서는 물이 3컵 필요하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3컵에 색칠을 하고요. 포도 원액은 그때마다 2컵씩만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위 그림에서 포도주스 2병, 3병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물의 양과 포도 원액의 양만큼 컵을 더 색칠해 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색깔을 바꿔서 한번 색칠해 볼까요? 자, 두 번째 포도주스, 두 번째 병을 만들기 위해서는 물의 양도 마찬가지로 3컵이 더 늘어나고 포도 원액의 양도 마찬가지로 2컵이 더 늘어나야 합니다. 또 세 번째 병을 만들기 위해서는 물의 양도 3컵이 더 늘어나고 포도 원액의 양도 2컵이 더 늘어나야 합니다. 만약에 물의 양은 똑같이 늘어났지만 포도 원액의 양이 덜 늘었을 경우에는 좀 밍밍한 포도주스가 되거나 혹은 포도 원액의 양이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이 늘어났을 경우에는 너무 진한 포도주스가 될 것이에요. 자, 그럼 같이 표를 완성하면서 정리해 봅시다. 물의 양은 3컵일 때 포도 원액의 양이 2컵이고요. 6컵일 때 4컵, 9컵일 때 6컵이 필요했습니다. 어떻게 알았냐면 위에 색칠한 걸 보고 2개씩 묶어서 세서 알 수 있지요. 자, 물의 양은 12컵이 있을 때 포도 원액의 양은 그렇죠. 지금 보면 2의 배수로 늘어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물의 양도 3의 배수로 늘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3 곱하기 4가 12니까 포도 원액의 양도 2 곱하기 4 해서 8컵이 필요하고요. 마지막으로 물의 양이 5배 늘어나면 포도 원액의 양도 5배 늘어나야 한다는 것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답을 썼으면 정답입니다. 포도 주스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물의 양과 포도 원액의 양을 비교하는 방법을 이야기해 보라고 하였습니다. 네, 먼저 보면 선생님은 나누기를 이용할 건데요. 물의 양이 3컵일 때 포도 원액의 양은 2컵이니까 물의 양을 포도 원액으로 나눌 수 있겠어요. 그러면 2분의 3. 물의 양은 포도 원액 양의
2분의 3배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한번 선생님이 문장으로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것이 정말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마지막에 물의 양이, 포도 원액의 양이 10컵이 필요할 때 물의 양은 2분의 3배를 하면 정말 15컵이 나오는지 계산해 봅시다.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죠? 10 곱하기 2분의 3. 약분을 하면 5니까 5, 3, 15 해서 15라는 답이 나옵니다. 이것처럼 지금 포도주스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물의 양과 포도 원액의 양은 이렇게 한 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밑에 약속하기를 살펴보도록 합시다. 두 수를 나눗셈으로 비교하기 위해 기호 이렇게 생긴 것을 뭐라고 읽냐면 B라고 합니다. 두 수 3과 2를 비교할 때 3, 2라고 쓰고 어떻게 읽냐면 3대 2라고 읽습니다. 3대 2는 3과 2의 비, 3의 2에 대한 비, 2에 대한 3의 비라고도 읽습니다. 3대 2에서 기호의 오른쪽에 있는 2는 기준량이고요. 왼쪽은 비교하는 양입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숫자와 오른쪽에 있는 숫자의 위치를 마음대로 바꾸어서는 안 돼요. 기준이 되는 양이 오른쪽으로, 비교하는 양이 왼쪽으로 갑니다. 여러분들도 선생님과 똑같이 한번 필기해 보도록 하세요. 자, 그럼 연습을 한번 해볼까요? 하나의 B가 쓰여져 있다면 우리는 이걸 5대 3으로도 읽을 수 있고요. 방금 배웠던 방법처럼 5와 3의 B라고도 읽을 수 있고요. 5의 3에 대한 B라고 읽을 수도 있고요. 3에 대한 5의 B라고 읽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왼쪽에 있는 이 숫자가 비교하는 양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이 숫자가 기준량이기 때문입니다. 기준이 3일 때 비교되는 양이 그때는 5만큼 있어야 한다라는 뜻이에요. 2번으로 가봅시다. 알뜰 시장에서 물건을 팔면 일정 금액을 기부할 수 있대요. 슬기는 판매 금액 1,000원당 300원을 기부했다고 합니다. 기부 금액과 판매 금액을 비교해 봅시다. 먼저 판매 금액에 대한 기부 금액의 비를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뭐뭐에 대한이라는 뜻은 이쪽이 기준량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 이 부분이 비교하는 양이 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판매 금액에 대한 기부 금액의 비는 어떻게 될까요? 1,000원을 기부할 때마다 300원을 기부하는 거니까 먼저 1,000을 쓰고요. 이게 기준량이니까 오른쪽에 와야겠죠? 그리고 나서 B라는 기호를 쓰고 기부금인 300원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를 보겠습니다. 슬기는 판매 금액에 대한 기부 금액의 B를 1000대 300으로도 나타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슬기의 생각이 맞을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네,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슬기의 생각이 맞을까요?에는 아니요 라고 대답을 해야 합니다. 왜 아니요 라고 대답해야 되는 걸까요? 왜냐하면 판매 금액에 대한 기부 금액에 비해서 판매 금액이 기준량으로 지금 이미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근데 1000대 300이다 라고 한다는 건 300원만큼 팔 때마다 1000원을 기부하겠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300원 팔았는데 1000원을 기부한다는 건 사실 말이 안 되는 일이죠. 그리고 지금 실제 문제에서 슬기가 약속한 것과도 다르고요. 그래서 판매 금액이 그 기준량이기 때문에 판매 금액이 기준량이기 때문에 300대 1000
나타내야 합니다. 마지막 문제입니다. 지혜가 50m 장애물 달리기를 하고 있어요. 장애물은 출발점에서 30m 떨어진 거리에 있습니다. 출발점에서부터 장애물까지 거리와 장애물에서부터 도착점까지의 거리의 비를 구해봅시다. 라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먼저 지혜가 여기 있는 출발점에서 출발을 해서 장애물, 여기 있지요? 장애물을 30m 떨어진 곳에서 넘었고요. 그 다음 도착점은 여기 50m 지난 곳에 있네요. 자, 그럼 문제를 한번 볼게요. 우리에게 비를 구하라고 했는데요. 비를 구할 때는 아까 우리가 말했지만 무엇이 기준량인지 그리고 무엇이 비교하는 양인지를 잘 파악해야 합니다. 문제를 다시 한번 읽으면서 무엇이 기준량이 돼야 하는지 찾아볼게요. 출발점에서부터 장애물까지의 거리와 장애물에서부터 도착점까지의 거리의 비를 구해봅시다 라고 했으니까 출발점부터 장애물까지의 거리는 30m, 장애물에서 도착점까지의 거리는 50 빼기 30이겠죠? 그래서 20m입니다. 이렇게 뭐뭐와 뭐뭐까지의 비를 구해라 라고 나왔을 때는 순서대로 적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30 대 20이다 라는 답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럼 우리 여기까지 공부했으니까 한번 떡볶이를 만들 때 필요한 고추장과 고춧가루의 양이 어떻게 변하는지 살펴볼까요? 떡볶이 2인분의 양념 비는 어떻게 되었나요? 고추장이 80g, 굵은 고춧가루가 20g, 고운 고춧가루가 30g 필요했어요. 이때 선생님이 친구를 5명 더 초대한다면 떡볶이 6인분을 만들 때 필요한 양념의 양을 오늘 배웠던 비를 이용해서 알아봅시다. 선생님이 표로 먼저 정리해 보았어요. 2인분을 만들 때 필요한 양념의 양을 각각 적어 보았습니다. 표를 보면서 물음에 답해 봅시다. 고추장과 굵은 고춧가루의 비는 어떻게 되나요? 80대 20이라고 할 수 있겠죠? 나눗셈으로 표현한다면요. 80 나누기 20이니까 고추장은 굵은 고춧가루의 4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추장과 고운 고춧가루의 비는 어떻게 되나요? 80대 30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것 또한 나눗셈으로 표현해 볼까요? 80 나누기 30이니까 고추장은 굵은 고춧가루의 30분의 80, 이것을 10으로 약분하면 3분의 8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방금 전에 구했던 비를 이용해서 6인분의 양을 한번 구해볼게요. 선생님은 4인분까지 계산해 놓았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계산해 보세요. 잘 구해보았나요? 맞아요. 이렇게 비를 이용해서 양념을 알려준 경우에는 덧셈이 아니라 곱셈을 이용해서 구해야 합니다. 우선 고운 고춧가루를 살펴볼까요? 2인분일 때 30g, 4인분일 때 60g이니까 6인분일 때는 그렇죠. 3, 3은 9이니까 90g이 필요하겠어요. 90g에 3분의 8배를 하면 고추장의 양이 나오는데 계산해 보았나요? 네, 240g이 나옵니다. 굵은 고춧가루의 양도 한번 구해볼까요? 20, 40, 그리고 60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240g, 60g, 90g을 이용한다면 6인분의 떡볶이를 만들 때에 양념이 아주 맛있게 될 수 있을 거예요. 도토리묵을 만들 때에는 도토리 가루 대 물이 1대 6으로 필요하대요. 달고나 커피를 만들 때에는 3대 1의 비율로 커피와 우유를 넣어야 하고요.
그리고 TV 프로에서 백종원 아저씨가 여러 가지 요리의 양념장을 만들어 알려줄 때에는 이렇게 비율로 모든 것을 알려줘요. 비는 이처럼 요리 레시피에서 정말 자주 사용된답니다. 오늘 공부했던 비에 대해서 일상생활에서도 한번 찾아보세요. 정말 많은 곳에서 이용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